뉴욕 뉴저지의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이 오늘부터 딱 1년 남았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서둘러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가 킨더가든 학생 6만 5천여 명의 계좌에 대학 학자금을 위한 저축금 $100를 지급했습니다. 뉴저지 리버에즈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이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인터넷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의 모회사 인투이트가 허위 광고 혐의를 받아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카고에 처음으로 들어설 초대형 카시노의 사업 운영권이 벨리스로 오늘 최종 선정됐습니다. 벨리스 최고 경영자는 뉴욕 출신 한인 사업가 김수형 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기준에 맞는 신분증, 즉 Real ID를 발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전면 시행이 딱 1년 남았습니다. 내년 5월 3일부터 모든 국내선 여행객들은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해 Real ID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리얼 아이디의 전면 시행일이 여러 차례 연기된 가운데 발급 마감일이 2023년 5월 3일로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내년 5월부터는 어느 주에서나 비행기를 타는 여행객은 리얼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미 전역에서 리얼 아이디를 서둘러 발급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정된 리얼 아이디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개인 신원 확인 정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유 번호뿐만 아니라 위조 방지와 얼굴 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 면허증입니다. 리얼 아이디 소지자는 여권 없이 국내선 비행이 가능하며 캐나다, 멕시코, 일부 카리브해 국가로 여행을 떠날 때에도 여권 대신 리얼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35, 뉴욕은 $30를 지불해야 합니다.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DMV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서류는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번호 증명, 거주 증명 등 크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DMV에 따르면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미국 여권이나 한국 여권, 시민권 증서, 영주권 카드 등 가운데 하나가 필요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킨더가든 학생들에게 대학 학자금 저축 계좌로 최소 $100를 지급합니다. 뉴욕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킨더가든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의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킨더가튼 어린이들의 대학 자금 마련을 위해 $650만 의 예산을 배정해 Save for College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공립 킨더가튼에 소속된 7만여 명의 학생은 최소 $100가 예치된 저축 계좌를 지급받게 됩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뉴욕시 킨더가튼 학생들 6만 5,300개 계좌에 $100씩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인종 간의 부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개정에 대한 지원을 매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면 경제관념도 생기고 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뉴욕시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의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득이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뉴욕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킨더가튼 학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해당 프로그램을 지난 2017년부터 퀸즈 30개 학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퀸즈의 30개 학군 39개 학교 13,500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현재 $700만 이상의 자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자녀의 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이미 자녀를 위한 개인 계좌를 갖고 있는 경우 뉴욕시 프로그램에 연결해 최대 $200까지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 어린이를 위한 대학 학자금 마련 프로그램은 뉴욕시 킨더가튼 학생의 97%, 약 6만 5천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 리버에드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 서민 그레이스 유 첸 씨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가중폭행 및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유 씨 측 변호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유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911 신고를 받고 리버엣지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전했습니다. 도착 당시 갓 태어난 생후 3개월짜리 아기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인근의 해켄색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지난 4월 1일 사망했습니다. 검찰과 리버엣지 경찰이 수사를 펼친 결과 용의자 유 씨는 중국계와 결혼한 한인 여성으로 자신의 아들인 이 유아를 과거 수차례 폭행해온 것으로 파악했으며 거듭된 학대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민 그레이스 유 첸 씨는 1급 살인, 2급 가중폭행, 2급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화요일 체포돼 현재 버겐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 씨 측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전준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유 씨는 아들의 죽음과 무관하다며 이는 검찰의 무리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숨진 유 씨의 아들은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비타민 D 흡수가 잘 되지 않는 건강 상태였다며 검찰이 이러한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아기의 머리에 골절이 있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단정하고 무리하게 체포를 단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기 머리의 골절상에 대해서는 실수로 아기가 선반에 부딪힌 적이 있어 그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숨진 아기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는데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렵고 또 다른 쌍둥이 형제에게는 폭행 흔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 씨는 오는 9일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많은 한인들도 이용하는 무료 인터넷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의 모회사 인투이트가 숨겨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허위 광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투이트는 440만 명의 저소득층 고객들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법원은 허위 광고를 내보내 납세자들을 오도한 인투이트사가 44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총 1억 4,1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터보택스의 무료 광고 캠페인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 전역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도 해당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최근 연방거래위원회는 인투이티사가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소득세를 무료로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해왔지만 추후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년간 고객들을 속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인투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투이티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터보택스의 무료 에디션을 사용한 440만 명에 달하는 고객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은 1인당 $30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상자들은 자동으로 우편을 통해 수표를 받게 됩니다. 3년간 매년 터보택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다면 $90까지 보상받게 됩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며 IRS의 무료 파일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보고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터보택스를 이용해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FTC가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터보택스를 통한 세금 보고는 세금 양식에 따라 간단한 세금 보고만 하는 일부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되지만 납세자들은 회사 측의 무료라는 광고를 보고 민감한 개인 및 금융 정보를 터보택스에 입력했다가 요금을 부과해야 했습니다. FTC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 중 약 3분의 2가 터보택스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 3대 도시 중 하나인 시카고에 처음 들어설 초대형 카지노 사업 운영권이 뉴욕 출신 한인 사업가인 벨리스 회장 김수형 씨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아일랜드에 기반한 대형 카지노 리조트 사업체 발리스를 시카고의 첫 카지노 운영업체로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리스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47세 김수영 씨는 현재 미국 10개 주에서 14개 카지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발리스가 시카고 카지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후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가 이 사업에 대해 갖는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발리스는 시카고 도심 서편, 시카고 강변의 트리뷴 인쇄소 부지를 카지노 설립지로 제한한 상태입니다. 총 17억 4천만 달러를 투입해 슬롯머신 3,400대, 테이블 게임 173개 등을 갖춘 카지노와 객실 500개 규모의 호텔, 레스토랑, 바, 좌석 3,000개의 대형 라이브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세운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부지 인접 지역 주민들은 카지노 설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역 주민의 80%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찬성은 7.5%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은 범죄 활동의 증가, 교통체증,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트풋 시장은 만성 적자난에 시달리는 공무원 연금 문제를 해결할 기회라며 설립 강행 의지를 밝혔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발리스는 이번 결정이 시카고 시의회와 일리노이 게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곧 착공에 들어가 2026년 1분기 중에 영구적인 카지노 시설을 연다는 목표입니다. 건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근 부지에 7천만 달러를 들여 임시시설을 짓고 이르면 내년 2분기부터 카지노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어제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7개월 만입니다. 총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미국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줄곧 전 세계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파급력을 경시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NBC는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2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 집회 연설에서 이것은 민주당의 새로운 사기극이다.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루 뒤 서부 워싱턴주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고 2년여가 지난 지금 100만 명이 더 희생됐다고 NBC는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크게 둔화됐지만 여전히 매일 36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부통령의 남편으로 세컨 젠틀맨이라는 별칭을 가진 더글라스 M. 호프를 단장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축하 사절단 8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식 사절단 8명 중 절반이 한국계 인사인 것도 눈에 띕니다. 사절단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M. 호프 외에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민주당 소속의 아미베라 연방 하원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어머니가 한국계인 멜린 스트리클런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토드킴 법무부 환경 및 천연자원 담당 차관보, 린다심 대통령 특별 보좌관, 소설 파친코를 쓴 이민진 작가 등 한국계 인사 4명도 동행합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로써 골드버그 지명자는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공식 임명을 받아 한국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언제 실시할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에서 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으로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총괄하고 관련 국제협력을 조율한 이력이 있습니다. 소비자 리뷰 사이트이자 식당 검색 앱으로 유명한 옐프가 주별 최고 한인 식당 50곳을 선정했습니다.
옐프 선정 결과 뉴욕주에서는 맨하탄 소호에 위치한 한 식당, 라이스 키친이 최고 한인 식당으로 선정됐습니다. 라이스 키친은 제육, 불고기, 치킨, 버섯 등 각종 김밥과 라이스볼, 얇게 썬 두부를 튀긴 두부 바이트 등을 주요 메뉴로 내놓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티넥에 위치한 한국식 치킨 식당, 팩팩 코리안 스타일 치킨을 대표 한식당으로 꼽았습니다. 이 식당은 지역 매체 NJ.com에서 슈퍼볼 경기를 앞두고 최고의 치킨을 제공하는 곳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커네티컷주에서는 한 식당 다와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LA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 브로큰 마우스 리스 홈스타일이 선정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